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 마지막 에비코지 박사님의 어떤 자연스러움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저희는 그쵸. 감명받았죠. 또 마지막 새삼스럽게. 장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로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되찾길 바란다 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거든요. 네.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뭐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는 건 또 뭔가. 그래서 서문에서도 이제 그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훌륭한 치료법이 훌륭한 미용법이기도 한 이유는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기본은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몸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제 내가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가 된다 이런 네. 말도 있고요. 저자세에서 요즘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되게 지먹 똑똑. 네, 지방 먹고 똑똑해진 사람들의 독서 모임. 저희 팟캐스트랑 똑같은 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의 자연스러움 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또 차이가 또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신기하게도 양 과자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간의 유전자에서 타고난 본래의 식사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법이 아닐까 한다. 즉 책에서 이야기하는 농업혁명 이전의 식사법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법이 아닐까. 실제로 그레인브레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 몸, 즉 유전자가 곡물 위주의 식사에 적응하려면 약 4만 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사법에 대한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일명 이게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쵸. 식사법이잖아요. 팔레오 다이어트. 네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우리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식사법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철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혁명하기 이전에 육식 위주의 식단을 했더라도 사실 지금처럼 풍족하게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네. 과연 자연스러운 식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탄고지의 어떤 고기를 많이 먹자, 그 진짜 많이가 과연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의문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맞아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접근법이었어요. 직접 사냥해서 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커다란 동물 한 마리를 잡으면 부족 전체가 나눠 먹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됐을 텐데 그리고 그게 횟수가 그렇게 빈번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처럼 막 하루에 고기를 막 두근두근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제시해 주신 그렇죠. 거였어요. 우리 전체 식단에서 당질을 낮추는 식단이지 지방이랑 단백질을 높이는 식단은 아닌 그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방이랑 단백질 굳이 늘릴 필요 없는 게 이미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그거를 늘리는 것도 자연스러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방탄최님께서 자연스러운 식사란 가공식품을 제외한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탄단지 모두 건강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실제로 이미 저탄고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슈퍼당질 제한식과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단을 했더니 2주간 4kg 감량하며 목표했던 체중에 도달하셨다고. 저희 이 부분에서 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토론을 할 테니 책을 읽어오세요라고 했더니 감량해서 오셨어. 설경님께서는 가공을 최소화하는 식재료와 플러스 조리법, 즉 사람의 손이 최대한 덜 닿도록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소스를 사용하여 복잡한 조리법을 사용하여 재료의 원형에 변형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내추럴한 소금과 허브류 등의 시즈닝으로 가볍게 익혀 먹는 스타일이 자연스러운 식사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구석기로 돌아간다면 네. 우가 불에 꼬챙이 이거 막 이거 해가지고 끼워 먹고 그런 조리법이 그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온갖 이렇게 입맛을 막 엄청 돋궈주는 시즈닝 향신료들과 식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자체가 뭐 나쁘다 아니면 그걸 쓰지 말아라는 아닌데 과식을 하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그쵸. 거에 있지 않나. 독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키스님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약간 관습적으로 학습한 것을 좀 의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서 저탄고지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배워오고 또 학교에서도 배우고 살면서 배워온 그 식사법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면 왜 나는 지금 아픈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저탄고지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관습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에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키슬님 얘기를 들으신 제철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실제로 모유에는 80% 가까이의 지방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콜레스테롤 함량도
있고 포화지방. 그래서 네. 우리는 자체는 태어날 때 이렇게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이유식이랑 성장기를 거치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는데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 어린아이들이 그 뭔가를 안 먹고 싫어하는 거는 그걸 먹었을 때 몸이 불편해서래요. 네네네. 네. 저는 어렸을 때 밥을 싫어했습니다. 배가 아팠거든요. 우리에겐 항상 1인분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쵸, 밥 한 공기. 네, 근데 저는 그 1인분이 항상 배가 아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저한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던 거죠.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게. 내 어렸을 때 입맛은 어떠하였나. 또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자연스러움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토론회에서 나왔던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 중에 굉장히 약간 뼈 때리는 표현이었어요. 네. 기존에 칼로리의 신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저탄고지에는 비율의 신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와, 엄청난. 저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할 때 거의 많은 분들이 돌리는 계산기가 있죠. 매크로. 네. 이제 매크로 사이트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 키, 몸무게, 내 운동량 이런 거 다 때려서 넣으면 당신은 탄수화물을 얼만큼 먹어야 되고 지방을 얼만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예 계산이 딱 때려서 비율까지 나오는 그 사이트도 있었고요. 하루에 몇 그램 제한 딱 해주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살이 빠지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고 또 그 비율만 지키면 문제는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비율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비율의 신화. 그 비율의 신화 때문에 탄생한 것이 더티키토. 살이 실제로 빠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과연 건강한 방향성이냐에 대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죠. 네. 이걸 지키느라 다른 걸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건 조금 못 지키더라도 다른 더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그 10가지 원칙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마지막 4화의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질 제한 식단을 하면 자연 치유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자연 치유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수님 이건 뭘로 생각하세요? 저는 염증 완화. 그날 이제 이렇게 딱 물으시니까 이제 한 분씩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염증 완화, 뭐 면역력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처음 시작은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다. 네. 이거를 좀 곰곰이 되짚어보면은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스스로 치유를 원래 잘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 몸이 나빠지는 요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치유력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 다쳤다가 회복하는 속도 보시면 자연 치유력이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애기들 낳는 거 보면 짐승 같은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력. 자연 치유력이라는 말은 인간 본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당질 제한식을 추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장 자체가 우리 피를 이제 이렇게 노폐물을 거르는 장소인데 피의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은 압력을 줘야 되고 네, 그 더 많은 압력으로 인해서 신장이 손상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 몸에서 그 피를 걸쭉하게 만들어는 가장 1등 공신은 당질이죠. 혈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코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 당질 제한식을 혼자서 하시다 보면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점. 두 번째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 섭취량을 막 권장을 하진 않아요. 고지방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먹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빼고 약간 그게 모자라면은 달걀 MSG 하잖아요. 미트 그 치즈. 네, 이런 것들을 더 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고단백 식사가 몸의 대사에 약간 부하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자세한 건 에베코지 박사님 만나서 여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듣고 계신가요? 네. 답변해 주세요. 이제 4화 이렇게 쭉 들으셨으면은 한번 읽어보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읽으면서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4화 마무리로 이제 에베코지 박사님의 당질 제한식 다이어트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미국책 2만원 거. 지방을 태우는 몸, 지미 무어와 에릭 웨스트맨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 이제 다음 화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